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의 신규 보험 설계나 기존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실비 가입 여부와 실비 형태부터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사실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실비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실비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노후에는 부담이 커지며 실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 자기 부담금도 발생하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은 실비 외에 적어도 3대 진단비 정도는 추가로 준비하십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보험들도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단 보험료 부담이 과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보험은 말 그대로 만약의 상황을 위한 대비입니다. 보상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보장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보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가 있을 때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및 특약을 핵심 3가지로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추천 특약, 바로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실비와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을 말하죠. 실비에서는 실제 입원 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장해줍니다. 1인실 등 상급 병실의 경우 하루 10만원 한도로 제한되지만 일반 병실 사용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특히 1세대에서 3세대 실비의 경우 환자 부담률이 낮아 지금 4세대보다는 본인 부담금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입원 일당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입원 일당 특약의 보험료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보장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입원만 하면 지급되니까요. 제가 한번 암 진단비와 입원 일당 보험료를 비교해봤습니다. 보험 나이 37세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에 비갱신형으로 설계했을 때 질병 입원 일당 플러스 상해 입원 일당 각각 5만원씩 구성하면 월 보험료가 약 45,350원 나옵니다. 근데 일반암 5천만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구성 시 월 보험료는 약 64,700원인데요. 즉 입원 일당 특약을 넣을 돈으로 일반암 3,500만원 혹은 4천만원 수준의 보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특정 연령대만 비싼 건 아닐까 싶어 어린 자녀부터 중장년층까지 단가 비교도 해봤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연령별 보험료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한 보험료가 한정돼 있다면 입원 일당 5만원 넣는 대신 암 진단비를 강화시키는 선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입원 일당은 하루에 몇만원 지급되는 보장일 뿐 설령 이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타격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비추천 특약은 수술비 특약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술비 특약을 보험료 부담 없는 선에서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컨대 3대 진단비를 다 구성하고 월 1에서 2만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질병 수술비나 뇌심장 관련 수술비 등 필수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체 보험에서 수술비 특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이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구성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객분들께 수술비 특약을 중심으로 구성한 제안을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실비와 3대 진단비 중심의 보험이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술비 특약들이 여러 개 포함된 보험은 과도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비가 있다면 수술비 특약이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관련 검사비,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은 실비에서 대부분 보상됩니다. 심지어 가입 시기에 따라 전액 보장받는 경우도 있고 적게 보더라도 급여 80%, 비급여 70%까지는 커버됩니다. 그리고 수술비 특약으로 받는 금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미한 수술일수록 더욱 그렇죠. 반면 1,000만원 이상, 많게는 5천만원 보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증 수술입니다. 또 요즘 백내장이나 용종 제거 수술비 100에서 200만원 보장한다는 마케팅도 많지만 그 정도 보장을 받기 위해선 월 3만원 이상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을 맞추고 특약 조건을 충족하다 보면 4에서 5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무형자산에 기대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경미한 질환 치료비는 실비로 충분히 커버가 되어 반대로 중대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나 경제적 타격은 실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보다 3대 진단비 특약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술비 특약에 쓰는 보험료를 절약해서 3대 진단비를 보완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견 드립니다. 세 번째 비추천 보험은 상해보험인데요. 상해 관련 특약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수술비, 상해 사망, 골절, 화상, 장해연금, 후유장애 등등 대부분은 암보험 설계 시 특약으로 넣거나 별도 상해보험으로 구성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고객분들 리모델링 하면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스스로 필요해서 가입했다기보단 연령대가 너무 높거나 질병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상해보험 구성은 사망, 고도 후유장애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장 확률이 낮은 항목에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골절, 깁스, 상해 입원 치료비 등도 실비, 상해 실손에서 대부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해보험 중에서는 딱 하나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이 특약만 추천드립니다.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한도를 설정해도 월 보험료는 몇천원대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외상성 뇌출혈, 척수 손상 등으로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몇천만원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죠. 게다가 간병비는 실비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 하나로 최소 대비는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실비가 있을 때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보험 및 특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정된 보험료 안에서 효율적인 구성과 핵심 보장을 우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특약이 하나 둘 추가될 때마다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정작 꼭 필요한 진단비나 큰 질병 대비는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주세요.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보장은 탄탄하게, 필요 없는 보장은 과감히 정리해서 보험의 밀도와 효율을 높이시는 게 진짜 현명한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정직하고 꼼꼼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